일본에 실제로 이런 블랙 기업들이 좀 일상화된 내용인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한국은 화장실을 가게 되면 3분 안에 돌아와라. 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회사에서 왜 큰 거를 하냐. 그럼 집에 가서 해야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이제 대기업 투표에서 조금 넘어가서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JRPG나 이런 쪽으로 관심 가진 친구들도 많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일본의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서브컬처 쪽으로 네네. 관심을 두고 계신 플레이어분들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일본 회사에 대한 좀 경험을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어떤 점입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많은 점이 다르죠, 일본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본 회사 하면 사실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일본 게임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JRPG 같은 거 하고 이제 파이널 판타지 같은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게임에 대한 동경? 일본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건너가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실제로 가서 일을 해보면 사실 한국보다 얘들이 기술력이 좋은가? 라고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나? 해도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워낙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다 보니까 그중에 아이디어 좋고 뭔가 잘 맞는 게임들이 우리한테 소개될 뿐이지, 네. 그쪽에서 만드는 거나 우리가 만드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 대신에 이제 주제에 대한 이제 폭은 되게 넓죠. 저희보다는. 저희보다 폭은 넓은데, 기술력에서는 사실 저희가 더 기술력은 나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본 회사에 대해서 뭐 크게 동경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또 엔저잖아요. 네네네. 엔저를 생각하면 일본 회사보다는 한국 회사가 훨씬 더 처우도 좋고, 뭐 일본에 대한 뭔가 본인의 로망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면 네네. 오히려 한국 회사에 근무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좀 개발자님께서는 이 한참 정성기였던 일본의 게임 시장도 보셨고, 네. 지금의 이제 게임 시장도 보고 계신 건데, 네. 좀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많이 새롭죠. 네네. 네. 일본이, 뭐 옛날부터 그 얘기는 있었잖아요. 일본은 갈라코스다. 갈라파고스다, 게임 네네. 업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심해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쇠퇴했다고 봐야겠죠, 일본이. 일단 일본은 옛날 향수를 자극하는 게임 말고는 현재는 사실 모르겠어요, 기술력. 몇몇 진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 말고는 사실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임도 현재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쪽 일본 쪽 게임에서 상위 랭크될 게임들이 옛날 게임을 답습해서 거기에서 돈만 뽑아먹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위상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요즘 또 중국도 잘 나가잖아요. 그쵸. 중국 게임 생각하면 일본 게임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네. 옛날에 생각한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좀 회사에서 이 전기를 쓰는 게 맞아요. 되게 제한적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얼핏 듣기로는 이게 전기료가 좀 비싸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네. 이게 식당에서 뭐 이렇게 꽂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쓰는 거 좀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 볼 법한데, 회사에서 그런 건 좀 너무 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부 몇몇 회사들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일단 회사 자체에서 이제 휴대폰을 충전한다든지 뭐 기타 다른 본인의 소지품들을 충전하는 거를 되게 금기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전을 하면 이제 얘 전기를 도둑질한다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눈치를 줍니까? 네. 근데 일본이 전기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런가요? 네, 기본 요금이 비싸지 실제 전기료는 저희보다 쌀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딱 이렇게 충전기 딱 꽂으면 이제 눈치를 딱 주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마 일본이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쪼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또 서브컬처나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일본의 약간 이런 사축,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일본에 실제로 이런 블랙 기업들이 뭐 당연히 크니까 존재하겠지만, 그쵸? 네. 이게 좀 일상화된 내용인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사실 블랙 기업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도 블랙 기업 있잖아요. 네네. 뭐 사람 사는 곳인데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제 일부 몇몇 블랙 기업으로 이제 거론되는 회사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은, 이제 저희는 블랙 기업이라고 하면 야근을 많이 시킨다든지 네네네.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실은 블랙 기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조금 다른 게,
뭔가 범죄랑 연루돼 있다든지 아. 아니면 거기에서 자살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껴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 블랙 기업이군요. 그죠. 네. 제가 일단 지인한테 듣기로는 일본 되게 유명한 게임 회사인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연봉을 되게 낮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야, 너 말고도 우리 회사에 일할 사람 많아. 우리 회사에 일하면 이거 다 경력이 돼. 이러면서 되게 자신에 대한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와 그리고 이걸 열정페이보다 못한 그런 금액으로 사람을 쓰려는 그런 마인드 있는 회사도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일단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한 곳은 화장실을 가게 되면 3분 안에 돌아와라. 블랙 기업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뭐 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회사에서 왜 큰 거를 하냐? 그럼 집에 가서 해야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좀 당스럽긴 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물론 뭐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것도 많겠지만 그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 또 블랙이 있어서 네네. 일본이랑 한국의 블랙 기업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좀 사전에 좀 인터뷰를 좀 했을 때 그 일본의 이런 그 고용 문화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일본도 뭐 정규직군이 있고 계약직 있고 뭐 프리랜서도 있고 하는데 한국과 좀 다른 점은 저희는 정직원이 제일 좋고 그죠? 그 다음에 계약직이고 그다음에 프리랜서가 제일 안 좋다는 인식이 좀 많은데 일본은 그게 좀 반대예요. 일단 정직원이 제일 안 좋고 대신에 보장은 많이 되죠. 이제 네네. 회사에서 잘린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제일 적으니까 뭔가 쭉 다니긴 좋은데 처우는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정직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될 경우에 계약직 직원을 쓰는 케이스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이 줘야 된다. 이 사람은 좀 특별하다. 아니면 뭐 실력이 좀 많다. 이러면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는 이유는 정직원은 그 회사에서 줄 수 있는 테이블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오버해서 돈을 줘야 될 경우에 이제 예외로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직 직원을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프리랜서 쓰는 경우는 보통 정규직원에서 나간 사람들이 다시 프리랜서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일본은 프리랜서가 에이전시가 잘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시에서 이제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에이전시 쪽에서 금액을 상당히 높게 부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받는 것도 상당히 많지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프리랜서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일단은 처우 자체도 프리랜서가 들어와서 팀장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반대의 구조인 거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에 있는 게 프리랜서, 아무래도 페이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에피소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프리랜서 관련된 좀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프리랜서가 팀장님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서버 팀장님이셨거든요. 팀장님인데 처음에 회의를 할 때는 저희 서버는 한 대당 3,000명까지는 문제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실력 있으신다고 하니까 잘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서비스인데 300명의 서버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고 회의를 막 했더니 다음 주 언제까지 이거 다 해서 해놓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 날날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정직원 애가 고생하면서 고쳤던 기억이 있어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이 실력까지 딱 정비를 하는 건 아니니까. 실력은 있을 수도 있는데 성실함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 정직원은 어차피 도박을 못 가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네, 프리랜서는 나가면 그만이라서 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좀 아까 그 블랙 기업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그 성희롱이나 이제 갑질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게 해외 취업을 했을 때 좀 연구자도 없고 언어도 좀 다르고 맞아요. 특히나 이제 좀 일본에서 한국을 좀 이렇게 차갑게 보는 그런 이제 시야를 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일본에서 한국을 차갑게 본다라는 거는 일단 저는 못 겪어봤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못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할 때는 저 사람 외국인이다라고 생각해서 더 못해주는 것도 없고 더 잘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한 만큼 그냥 일반 다른 일본인들과 똑같이 아마 일을 할 때는 그런 관계가 될 텐데 대신에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성희롱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본인도 당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상대방도 인식하지 않는 사이에 성희롱을 당할 수 있는데 너무 성희롱이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정도가 너무 심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냥 같이 발바닥치면서 좀 더 이렇게 통 크게
아니면 쿨하게 좀 넘어가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좀 일본에 좀 이렇게 일을 좀 보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입장 시야에서 네. 봤을 때 이거는 좀 헉했던 좀 그런 성희롱이나 맞아요. 갑질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성희롱 사례로 얘기를 하면 모 회사 이제 인사 제일 높으신 분인데 네네. 인턴 사원한테 오늘 자기 집 비니까 너 와서 우리 같이 삼겹살 구워 먹을까 이러면서 인턴 사원한테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이거 약간 한국으로 치면 너 라면 먹고 갈래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예. 되게 높으신 분인데 인턴한테 되게 좀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받아쳤나요? 그분 퇴사하셨어요. 야 이게 확실히 제가 느낀 그 헉이 맞는 거네요. 네, 맞아요. 퇴사하셨고, 어.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갑질은, 글쎄요, 제가 본 거는, 사실 일본에 있으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봤던 뭐 오마이는 대메이라든지 이런 말을 들을 일이 없거든요. 네네네네. 없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의실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런 소리를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계속 미안하다 그러고, 무릎 꿇고 빌고, 나중에는 너무 심했는데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일본 사람 분들이 좀 되게 좀 착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일본 욕이 저도 이렇게 이게 뭐 방송에서 욕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대매 뭐 이런 네, 것들이 맞아요. 이제 내놈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 상당히 수위가 높은 근데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은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 제가. 그리고 이게 그럼 일본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빡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막 육두 문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외로 이제 좀 그런 욕수위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보는 시야도 그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심하게 했으면 또 이렇게 토도하시고 하셨을까 하긴 한데 또 그런 문화가 또 일본에 네. 또 있군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잘못해도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회사인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일본에 있으면 사실 지진은 그냥 심심하면 나거든요. 네. 자다 보면 좀 흔들리네, 3도 정도인가 이러고 자고 좀 많이 흔들리네, 한 5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네네. 지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태풍이 오잖아요. 정말 무서워요.